친구와 주변 환경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가 매일 밤 잠드는 침대에서 사는 진드기가 있었다. 피를 빨아먹는 동작이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부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룩이 진드기를 찾아왔다. 진드기는 벼룩의 성격, 방문 목적, 자신에게 이로운 존재인가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벼룩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느라 바빴다. 이 부자의 피는 정말 달콤해. 침대는 부드럽지. 오늘 밤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벼룩은 입에 침이 고이면서 생각했다. 빨리 어두워져야 할 텐데. 부자가 침대에 눕자마자 애타게 기다렸던 벼룩은 바로 그의 몸을 힘껏 물었다. 이에 너무 놀란 부자는 벌떡 일어났다. 화가 난 그는 하인을 불러 당장 침대볼을 갈아치우라고 했다. 영리한 벼룩은 서둘러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반면 느릿느릿한 진드기는 갑자기 찾아든 불청객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 이렇듯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서 아무나 친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고상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로서 좋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들에게 당신은 마음의 양식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 자기만 못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치와 일맥상통한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성격이 거칠거나 못된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런 환경에 물들어 헤어나오기 어렵다. 심지어는 못된 친구의 꾀임에 빠져 불행하게 죽음을 맞는 진드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미 해가 되는 친구를 사귀었다면 거리를 두고 과감히 그 관계를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질 나쁜 친구와 사귄다면 남들 눈에는 당신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금묵자흑이라고 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심신이 건강해질 것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고난 본성이 성실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실하고 친구와의 우정도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이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취향을 무시한다거나 교만하게 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상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한 유형으로 성공하기 쉽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친구와 해가 되는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는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출중하며 정직한 사람이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과 자기 통제에 능하다. 반면 해가 되는 친구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허풍쟁이 유형. 행동거지가 경박스럽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또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주 끊는 특징이 있다. 음흉한 사람의 유형.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교활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회주의자의 유형. 평소에는 차갑고 인색하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지는 유형이다. 괴상한 성격 소유자의 유형. 반응 속도가 느리고 사회 변화와 시대 발전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사회와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당신의 성격도 이상하게 변할 것이다. 나쁜 친구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유형에 속하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물론 친구와 절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옛정이 남아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유부단한 사람일수록 크게 상처받는다. 하지만 나쁜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보살의 마음은 접어두고 우정이라는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깊은 상처를 남기기보다 짧은 순간의 고통을 택하라. 그들에게 쏟았던 시간과 노력을 이제는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러 믿음이 안 가는 친구는 과감히 정리하라. 친구를 사귈 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당신이 베푸는 게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아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존중과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바라겠는가? 그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연락 횟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된다. 이는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래도 나쁜 친구가 계속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냉정하게 지켜봐라. 절대로 흥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열정적으로 내민 손을 당신이 꼭 잡을 필요는 없다. 우정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라. 둘째, 거부하거나 환영하지 마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도움은 안 되지만 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라. 환영하지 말라는 것은 차갑지 않은 태도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라는 말이다. 직접적으로 우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정이 될 가능성을 낮춰라. 셋째,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라.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친구를 사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려면 소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예컨대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라. 며칠 후면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상대방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인생에서 친구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나쁜 친구의 영향으로 당신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 요즘에는 친구를 사귀는 속도도 관계를 끊는 속도도 순식간이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작품은 행복한 책장에서 출간한 공타오 작가의 내 영혼 독서 배출법이란 작품 중 잘못 사귀면 독이 되는 친구라는 작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